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오래전 있었던 일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까지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며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혼하신 부모님을 보며 만약 내가 결혼한다면 내 인생엔 절대 이혼이라는 것은 없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 다짐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24살에 결혼했고 27살 때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노력했으나 임신이 잘 되지 않아 심적으로 많이 우울하던 시기에 찾아온 아이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무사히 딸아이를 출산했고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여느 가정처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3살 때쯤 되었을 때 남편이 하는 일이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깨진 액정을 모아서 수출하는 일을 했는데 시기가 잘 맞아 큰 돈을 만졌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 많이 변하기 시작했고 가정보다는 밖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예뻐하던 딸보다는 밖에서 술 먹는 걸 더 좋아하기 시작했고 저를 여자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섭섭했지만 권태기가 찾아와서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1년이 넘어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던 남편은 결국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만나는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와 결혼할 거라며 저한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던 저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며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변함없이 아주 확고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이밀 때마다 갈갈이 찢었습니다.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가정에서 큰 저였기에 아이한테 그런 환경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차 지나다 보니 어느덧 남편은 절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뽑고 때리고 정말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정신 차릴 거란 희망을 가지고요. 그때는 어린 나이였고 그렇게 어리석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꿈을 꾸곤 합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렵던 날들의 꿈. 그 꿈을 꾸고 나면 아직도 내가 왜 그랬지 하며 후회스럽습니다. 정말 맞으면서 지옥 같은 생활을 이어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은 저를 때리고 어느 날은 어르고 달래며 무릎까지 꿇으며 제발 좀 놓아달라고 애원하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오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또 바보처럼 밥이나 먹으며 얘기하자는 남편 말에 그 여자 밥까지 차려주는 정말 모질이 중에 상모질이었습니다. 양육비며 뭐며 부족하게 주지 않겠다고 제발 좀 이 사람 좀 놓아달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저는 존대를 하며 그냥 그쪽이 제발 좀 남편 놔주면 안 되냐고 부탁도 했었죠. 시간이 지나니 그냥 그런 제 인생에 적응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고 딸 키우는 재미로 그냥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이젠 정말 버틸 만큼 버텼으니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말까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남편이 오자 아빠를 부르며 좋다고 안기는데 애를 밀쳐서 애가 TV 다이에 머리가 부딪혀 피가 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부성애고 뭐고 정말 지독한 사람이구나 싶은 마음에 정말 질려버렸습니다. 저는 다음날 남편에게 이혼해주겠다고 하고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절대, 아주 절대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평생 딸 얼굴도 안 보겠다고 하면 이혼해주겠다고요. 남편은 내 자식 내가 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고 했고 저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민을 하더니 알겠다고 했고 그냥 말로만 그럴까 싶어 각서까지 썼습니다. 양육비고 뭐고 필요 없으니 그냥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집 하나 내가 가지겠다고 했고 동의했습니다. 다 정리하고 그 돈으로 딸과 정말 연고도 없는 포항으로 가서 집 하나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꿨고 정말 친한 제 친구들 몇을 제외하고는 저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그냥 세상에 없어진 채로 작은 곳에 숨어 딸 키우며 살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딸이 컸을 때 아빠는 세상에 없다고 말해주었고 눈치가 빤한 딸은
그냥 그러려니 하더군요. 둘이 살면 참 재밌었습니다. 아이 학교 가면 저도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아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에 대한 존재는 어느 정도 지워지며 제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죠.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쯤 되었을 때 사춘기를 겪는지 애를 좀 먹었습니다. 대화도 잘 하지 않으려 하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그러다가 자꾸 아이가 고가의 물건들을 가져오기에 계속 추궁했으나 그냥 선물 받았다고만 하고 제대로 대답을 안 하더군요. 뭔가 자꾸 찜찜해서 알아내려고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는 용돈이 빤한데 그 이상의 것들을 사기도 하고 택배박스가 너무 자주 와서 도대체 무슨 돈으로 얘가 이러나 싶었습니다. 물어보면 그냥 용돈 모아서 샀다는 말뿐이고 저는 혹시나 학교에서 친구들 돈을 뺐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싶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 전화해보니 학교 생활을 무난하고 문제없이 잘 다닌다고 하기에 안심이 되긴 했지만 그럼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는 걸까? 제 궁금증은 더 커졌습니다. 몇 달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그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딸아이가 TV를 보다가 소파에 잠들었고 방에 들어가 자라고 하니 눈도 못 뜬 채 본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TV를 보고 있는데 자꾸 소파에서 진동이 울리기에 뭔가 싶었더니 딸아이 폰이었습니다. 집어 들어보니 저장도 안 되어 있는 번호였는데 어딘가 자꾸 낯이 익은 번호기에 계속 생각을 했는데 애 아빠 번호인가? 긴가민가 했습니다. 제가 받으니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딸아이 휴대폰을 뒤져보려 이것저것 패턴을 시도해봤으나 결국 열지는 못했고 저는 그날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날 딸아이에게 밥을 차려주며 혹시 아빠랑 연락하고 지내냐고 물으니 조금 놀란 눈치를 하더니 아빠 죽었다며 하기에 연락 안 한다는 거지? 물으니 죽은 사람이랑 무슨 연락을 해? 하더군요. 뭔가 알 수 없는 기운을 감지하고 계속 딸을 주시했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입장이라 계속 따라다니며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전화번호라도 적어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걸 자꾸 후회했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전화해서 확인하면 되는 건데 말이죠. 그렇게 계속 시간이 지났고 어느 날 퇴근해서 딸과 저녁을 먹으려고 언제 오냐고 물으니 늦는다고 하기에 뭔가 촉이 안 좋아서 밖에 나가 산책하며 기다렸습니다. 한 3시간쯤 지나니 차 한 대가 들어오고 딸이 거기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멀리서 불렀더니 차는 얼른 가버렸고 딸이 난감해하기에 도대체 누구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친구 아버지라고 하는데 친구 아버지가 엄마를 보자마자 도망갈 이유가 뭐가 있냐. 적어도 인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하니 바빠서 바로 가신 것 뿐이라고만 하고 자꾸 대답을 피하길래 저도 모르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전부인 제 딸이 자꾸 저한테 숨기려 하고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것도 알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게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랬더니 제발 울지 말라며 다 말한다고 하더군요. 얘기해보라고 하니 아빠가 맞답니다. 그걸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났습니다.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기로 각서까지 쓴 사람이 왜 이제서야 나타나 이렇게 애를 혼란스럽게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맞고 별꼴 다 당하고 이혼해주기로 한 조건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놈이 너무 미웠습니다. 사실 아빠와 딸 사이를 제가 강제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모진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늙어서 처자식 버린 것 꼭 후회하라고요. 그렇게 되라고 각서까지 받아놓은 건데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혼까지 하고 다른 여자랑 살면서 자기 보고 싶다고 자식까지 보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잖아요. 저만 불쌍한 사람인 거고요. 정말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내면서 결국 원하는 대로 이혼까지 해줬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딸한테 혼란까지 주는 그 사람이 죽일 듯이 미웠습니다. 바로 번호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 제가 전화를 거니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마디가 약속 안 지켜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미안할 거면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혼자 산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여자 혼자 애 키우고 산다는 것이 정말 저 스스로를 독하게 만들어줬죠. 예전에 맡고 있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만나자고 하기에 다음날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본인이 그 여자와 재혼을 했고 애를 가지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다. 그 여자는 꼭 애를 갖고 싶어 했기에 병원을 갔는데 불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와 생긴 아이도 3년 만에 생겼으니 아마 남편에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적적으로 저와는 아이가 생기긴 했으나 후에 완전히 불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불임 판정을 받고 나서 그 여자와의 사이도 안 좋게 되어 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계속 혼자 살다 보니 자식 생각이 났다고 하더군요. 계속 수소문해서 찾아냈고 딸아이에게 아빠라고 하니 처음에는 저희 아빠 죽었다고 믿지 않기에 옛날에 찍었던 사진과 이것저것 보여주니 믿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엄청 놀란 눈치였고 피하려고 했으나 애는 애인지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주고 하니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하고요. 일단 애한테 마음을 얻어서 저하고 같이 살자고 할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듣자마자 얼굴에 물을 뿌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여자 떠나고 애도 못 가지니 낳아놓은 자식이 생각나드냐? 하면서요. 아빠 좋다고 안기려고 하는 아이 밀쳐서 상처낼 때는 언제고 아직도 아이 머리에 그 흉터가 남아있다고 하니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며 저한테 빌더군요. 다 필요 없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본인한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달라고 빌기에 아직 그 각서 가지고 있다. 애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제발 약속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이번에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겠다고요. 애 번호며 제 번호며 다 바꿀 거고 정말 못 찾아내게 꽁꽁 숨어버리겠다고요. 다 잊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 옛날에 저를 때릴 때의 그 얼굴이 떠오르고 그때의 그 감정들이 생각나서 너무 숨이 차고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정말 내가 트라우마가 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고 다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일어나 집으로 와 딸아이와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죽었다고 한 것은 미안하다. 그냥 살아있다고 하면 네가 궁금해할 것 같고 왜 얼굴을 안 보는지 그리고 아빠에 대한 미움이 커질까봐 그랬다고 하니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아예 죽었다고 하면 미워할 일도 궁금해할 일도 없으니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도 컸으니 제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너와 둘이 살게 되었는지, 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까지도요.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엉엉 울더군요. 제가 너무 불쌍하다면서요. 그냥 성격이 안 맞아 헤어졌다고만 들었는데 실상을 알고 나니 충격이 컸겠죠. 어차피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아빠, 앞으로도 없어도 된다며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전화해서 똑바로 얘기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애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애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고 소리를 지르기에 있는 그대로 네가 나한테 했던 일들 다 말했다고 하니 그런 거 말하면 애한테 좋을 줄 아냐며 성질을 내는데 소리 지르는 걸 들으니 또 그때 생각이 나서 핑 돌았습니다. 그때 말한 것처럼 정말 영영 숨어서 살아줄 테니까 평생 남자 구실도 못하고 혼자 늙어 죽어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딸이 저한테 아빠한테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똑부러지게 말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더군요. 너무 고마워서 그럼 이제 용돈 많이 주는 사람 없어지는데 괜찮겠냐고 물으니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벌을 받은 걸까요? 그렇게 이혼을 원하며 절 괴롭히더니 원하는 여자와 재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 했으나 불임. 그 여자에게 버림받고 다시 돌아오려 했으나 저와 딸한테까지 거절당하고 다시 한번 버림을 당한 그 사람.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평생 자식한테 아빠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며 불행한 삶을 마감하겠죠? 원하던 바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 꽁문이나 또 따라다니며 살던지요. 이제 늙어 빠진 그 사람 돈이 많아 보이지도 않던데 누가 좋아해 주려나 모르겠네요. 제발 더 후회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평생을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